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4년 일터혁신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저는 사회자 이승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또한 뉴스를 전하면서 일터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곱씹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어서 먼저 굉장히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부쩍 날도 추운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일터혁신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일터혁신을 실천한 우수기업 관계자분들 또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 사례를 토대로 해서요. 우수 컨설턴트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수상자분들을 모셔서 축하 또 감사를 전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고 계신 기업과 컨설턴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일터혁신의 20년의 성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희망찬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먼저 오늘 행사 순서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1부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요. 일터혁신 2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세레모니, 또 일터혁신 우수기업 및 우수 컨설턴트 시상식, 그리고 우수 기업과 우수 컨설턴트의 사례 발표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좀 가진 뒤에요. 2부 순서에는 일터혁신의 20년의 성과와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조 강연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본 행사에 앞서서 일터혁신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씩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상임 부위원장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류기정 한국경영자 총협회 총괄 전무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일터혁신 우수기업 대표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 또 컨설턴트님들께서 소중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알리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김대환입니다.
오늘 2024년 일터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한국노동조합 청년맹 정현실 상임부위원장님,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님,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님, 학계 전문가 그리고 일터혁신 사업장 관계자 컨설턴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터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어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4개 기업 관계자와 일터혁신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된 20명의 컨설턴트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일터혁신 사업을 기념하고 그동안 일터혁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시작된 일터혁신 사업은 그동안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노동시간 단축, 고숙련 인재 양성, 참여적 작업 조직 도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우리 노동 현장에 변화와 상생의 바람을 일으켜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일터혁신은 노사 모두에게 단순히 현실 적응을 위한 생존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금년에 1,800여 개 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의 변화와 성장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일터혁신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확대하여 혁신의 저변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일터혁신 컨퍼런스에서 공유될 일터혁신 우수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터혁신 사업은 노사 상생을 통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과 책임 있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발전재단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노사의 혁신 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앞으로도 일터혁신 사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일터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가지는 의미 또 그간의 과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일터혁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컨퍼런스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격려사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일터혁신 20년의 성과와 비전 2024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정현실 상임부위원장님과 유기정 총괄 전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14개 우수기업과 우수 컨설턴트 20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일터혁신 사례 발표를 통해 경험을 공유해 주실 스튜디오 에피소드와 SDA 관계자와 CMP 컨설팅 신동주 수석 컨설턴트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성과를 되짚어보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BX 연구소 이정균 박사님과 좋은 의견을 보태해 주실 토론자분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일터혁신은 외환위기 당시 유한 킴벌리의 위기 극복 사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정부가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해 왔습니다.
사업의 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올해는 1,800여 개 기업에 29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컨설팅 사업들을 통합해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으로 재편하면서 그 규모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양과 질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간 성과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비전을 세울 때입니다. 일터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풀어야 할 문제들은 점점 복잡 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공급자 중심의 접근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성장하는 일터를 위해 새로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현장의 지속적 조직적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생활의 질을 제고한다는 일터 혁신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일터 혁신의 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노사가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터 혁신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 기조 강연과 토론을 통해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언들을 경청하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일터 혁신의 든든한 지원자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터 혁신 20주년에 다다른 시점에서 어떤 것들에 주목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또 격려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축사 순서입니다. 축사는요, 먼저 정현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상임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2024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사업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일터혁신 사업을 구축하고 확산하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단 임직원 여러분과 일터혁신 사업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에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우수 컨설턴트 수상자께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일터혁신 사업의 비전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람 존중,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장시간 노동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작업 환경 개선, 자동화 등 기술 혁신에 따른 교육 훈련 투자, 임금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조직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균형과 신뢰를 통합, 협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의 재원 지원, 역량 있는 컨설턴트 또한 일터혁신 사업의 성과를 확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일터혁신 사업 20주년을 축하드리며 더 많은 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터혁신 20년의 성과와 비전을 주제로 하는 종합토론 자리가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발전 방안 모색의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무엇보다 향후 목표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언으로 축사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축사 순서입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 총협회 총괄 전무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자 총협회 유기정 전무입니다.
축사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노사발전재단을 출범할 때에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좀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터혁신과 관련해서 오셔서 반갑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사발전재단의 김대한 사무총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님, 그리고 정의현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일터혁신 사업이 20회를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수상하시는 스튜디오 에피소드, 그다음에 SDA를 포함한 14개 기업과 20명의 컨설턴트 분들에게 더욱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노사 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또 AI 등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터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제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현하고 플랫폼 노동과 같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의 가치관 변화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일터혁신은 달라진 환경과 기술에 맞춰 인프라를 정비하고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산업 현장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소나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근무 형태 유연화가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도 기업의 현장에서 일터혁신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노동계와 정부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지난 20년간 일터혁신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비전과 과제를 모색해서 우리나라 일터혁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축하받으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분석으로 일터혁신의 중요성 또 필요성 다시금 역설해 주시면서 축사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일터혁신 20주년 기념 세리머니 순서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리머니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일터혁신 사업, 대한민국의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끌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 소중한 성과들을 함께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터혁신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세리머니 순서 시작할 텐데요. 호명드리는 네 분께서는 바로 무대 단상으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상임 부위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류계정 한국경영자 총협회 총괄 전무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 역시 저희가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어서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 마찬가지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내받고 계시는 중인 것 같지만 올라와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화면에 보이시는 손바닥 위치 앞에 지금처럼 한 분씩 서주시면 되고요. 기념 세리머니 진행 앞서서 잠시 기념 촬영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들께서 모두 화면에 손을 좀 대주시고요. 손을 대시면서 시선은 정면을 향해 주시면 기념 촬영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재단의 기념 촬영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일터혁신 20주년 기념 세레모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회자인 저의 셋둘 하나 구호와 함께 내빈께서는 영상 화면에 있는 손바닥 위치를 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함께 여러분께서도 큰 소리로 함께 카운트다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일터혁신 20주년 기념 세리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의 행복한 일터를 꿈꾸며 새롭게 도약하는 일터혁신이 됐으면 합니다. 세리머니를 위해 수고해 주신 내빈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일부의 메인 행사인 시상식 순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식 총 2개 부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4년 일터혁신 우수 기업 그리고 2024년 일터혁신 우수 컨설턴트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수상자께서는 주최 측에서 꽃다발 대신 준비한 코사지가 있습니다. 이 코사지를 모두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일터혁신 우수 기업 시상식이 있겠는데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또 일터혁신 문화를 선도하여 뛰어난 성과를 얻은 기업을 인증을 해서요. 노사의 자율적인 일터혁신을 촉진 및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일터혁신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5개사, 23년에는 13개사, 그리고 올해는 14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선정패 그리고 현판을 수여하게 됩니다. 자, 그럼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4개 기업이고요. 시상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수상 기업명은 가나다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기업의 수상자께서는 단상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입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시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위 기업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는 혁신 활동에 앞장서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면을 향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대성 네트워크 주식회사입니다. 상장 대성 네트워크 주식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상장 펼쳐주시고요.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 동아제약 주식회사 천안공장입니다. 상장 동아제약 주식회사 천안공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기념 촬영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 주식회사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삼성 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을 향해 주시면 마찬가지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스누콘입니다. 상장 주식회사 스누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면 향해 주시면 기념 촬영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상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터혁신을 실천한 우수기업 시상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터혁신에 힘써주신 우수기업분들 계속 이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톨베르그 N31 주식회사입니다. 상장 스톨베르그 N31 주식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위해서 카메라 쪽 봐주시고요. 네, 미소 지어주시고 네, 촬영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네, 이어서 주식회사 스튜디오 에피소드입니다. 상장 주식회사 스튜디오 에피소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위해서 정면 바라봐 주시면 저희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주식회사 SDA입니다. 상장 주식회사 SDA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요. 네, 이어서 주식회사 우성양행입니다. 상장 주식회사 우성양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찬가지로 촬영 순서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쪽 봐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상장 이노스페이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들어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신 대한민국의 우수 기업들 하나하나 여러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캐논 코리아 주식회사입니다. 상장 캐논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역시나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지어주시고요.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주식회사 포웰입니다. 상장 주식회사 포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나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주식회사 풍림 파마텍입니다. 상장 주식회사 풍림 파마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미소 지어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한국하우톤입니다. 상장 주식회사 한국하우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카메라 쪽 봐주시고요. 네,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터혁신 우수기업 수상자분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단상위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수기업의 수상을 하신 모든 분들 저희가 무대 위로 모셔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메인 카메라로 시선 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상자분들께서도 네, 잠시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정면 보고요. 네, 메인 카메라로 시선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를 치면서 네, 손이 비시는 분들에 한해서 박수 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상자분들, 시상자분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024년 우수 컨설턴트 시상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또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구조 구축을 위해 우수한 컨설팅 성과를 일궈낸 컨설턴트를 선발을 하고요. 또 일터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일터혁신 우수 컨설턴트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10명, 그리고 2023년에는 15명, 또 올해부터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이 신설이 되면서 2024년도에는 총 20명의 컨설턴트가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이 돼서 고용노동부 장관상 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선정된 컨설턴트에게는 상장과 상패 그리고 포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호명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호명 순서는 상격별로 가나다 순으로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상입니다. 대상 CMP 컨설팅 신동주 님입니다. 대상 CMP 컨설팅 신동주. 기한은 2024년도 일터혁신 컨설턴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올해 최고의 컨설턴트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축하드립니다. 잠시 기념 촬영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네, 이어서 최우수상 시상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우수상에서 함께 해주실 우수 컨설턴트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표준협회 박정식 님입니다. 최우수상 한국표준협회
최정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노사발전재단 이보람님입니다. 최우수상 노사발전재단 이보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노사발전재단 최형진님입니다. 최우수상 노사발전재단 최형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최우수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 함께 모여서 저희가 기념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소 지어주시고요. 정면 보고 촬영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수상을 시상하실 분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수상 수상 먼저 HPC 컨설팅 김달원님입니다. 우수상 HPC 컨설팅 김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우수상 시상입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김유나님입니다. 우수상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김유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화태님입니다. 우수상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화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우수상 시상입니다. 한국상생지원협회 장기웅님입니다. 우수상 한국상생지원협회 장기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우수상 시상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정석근님입니다. 우수상 노사발전재단 정석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중앙으로 모여주시면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향해 주시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을 수상하신 분들 함께 했습니다. 우수상 함께 했고요. 이어서 장려상 수상하는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을 함께 하실 분들 그중 첫 번째 순서입니다. INJ 컨설팅의 김근희 님입니다. 장려상 INJ 컨설팅 김근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표준협회 문소정님입니다. 장려상 한국표준협회 문소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FMP 파트너스 박상욱님이십니다. 장려상 한국생산성본부 FMP 파트너스 박상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HPC 컨설팅의 이장원님입니다. 장려상 HPC 컨설팅 이장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장원희님입니다. 장려상 한국공인노무사회 장원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하예지님입니다. 장려상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하예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상 수상하신 모든 분들, 네, 무대 위 중앙으로 모여주시면 저희 마찬가지로 기념 촬영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향해 주시고요. 메인 카메라 향해서 시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소 지어 주시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또 시상에 아주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께서도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호명 순서 가나다 순으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는 지금 올라와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중앙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입니다. 먼저 INJ 컨설팅 김종택님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INJ 컨설팅 김종택. 귀하는 2024년도 일터혁신 컨설턴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올해 최고의 컨설턴트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김대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한국표준협회 김창현님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한국표준협회 김창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국상생지원협회 서규영님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한국상생지원협회 서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상생지원협회 오신영님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한국상생지원협회 오신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HPC 컨설팅 정인성님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HPC 컨설팅 정인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연단에 올라와 계신 분들 모두 단상 중앙으로 모여주시면 마찬가지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향해 주시고요. 네, 밝은 미소와 함께 기념 촬영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잠시만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일터혁신 우수 컨설턴트 수상자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수 컨설턴트 수상자분들 모두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시면 저희가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또 시상에 수고해 주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께서도 잠시 무대 중앙으로 다시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기념 촬영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체 촬영은 우수 컨설턴트 수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자분들과 함께 모두 단체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리가 정돈이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 향해 주시고요. 네, 박수 한번. 손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박수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예로운 수상의 주인공이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상하는 자리라서 더욱더 기쁨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유의미한 시간 따로 가져보도록 해야겠죠. 지금부터는 일터혁신 우수기업의 사례 발표 순서입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의 기업당 발표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는 점 양해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주식회사 스튜디오 에피소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스튜디오 에피소드의 윤종민 이사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커머스 기업 스튜디오 에피소드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종민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14개 기업 가운데 또 대표로 이렇게 사례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그동안 전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추진해 왔던 우리의 일터혁신 활동 경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들이 대부분 애초에 정교하고 또 꼼꼼하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한 그런 계획 주도의 활동 방식이 아닌 불확실성이 큰 시계제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발표 순서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초기 창업 스타트업 기업으로 약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비즈니스는 크게 세 가지로 셀럽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OTT 방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사업, 대형 광고주의 유튜브 채널 운영을 대행하는 브랜디드 콘텐츠 사업,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의 맥락에 기반한 커머셜 콘텐츠 사업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컨텐츠 비즈니스와 커머스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컨텐츠 커머스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두 워크그룹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유연하게 또 민첩하게 협업하지 않으면 일궈낼 수 없는 신사업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창업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러한 융합 사업화 전략에 총 2억 원 상당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며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 구성원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창작자의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는 일터 환경에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개방형 협업 툴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소통하다 보니 부서나 프로젝트 간 칸막이 없이 모두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컨텐츠 커머스 융합 사업은 이러한 개방형 조직 문화가 일궈낸 가장 큰 성장 혁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피투게더라는 이름을 가진 노사협의회에서는 누구나 참여해 일터 혁신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누가 노측인지, 누가 사측인지, 누가 엑스맨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사 간에도 경계가 보이지 않는 그레이존이 아직까지는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일터혁신 활동으로 우리는 더욱 발전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당사의 애자일한 이러한 일터혁신은 우리 한정훈 대표이사의 유연하고 민첩한 수정주도 방식의 경영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명칭을 모두가 함께라는 의미로 에피투게더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이는 더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더 자주 그리고 더 일찍 피드백을 받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HR을 한다는 것은 끝없는 달리기와 같습니다. 조직의 규모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 변화를 관리하는 것은 유연한 개방 문화에서는 오히려 흥미로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 인구 절벽, 또한 번아웃 이런 것들의 여러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변화 관리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스튜디오 에피소드의 노사협력 일터혁신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로드맵은 초반의 계획을 정교하고 꼼꼼하게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계획 주도의 방식의 5개년 계획표가 아닙니다. 이번 인증 심사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당사의 발자취로 그 자체가 결과물인데요. 이는 애자일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애자일은 불확실성이 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저희는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매년 변화하는 조직 규모와 성숙도에 맞춰 외부 경쟁에 대응해 왔습니다. 직급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환경 덕분에 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함께 조정하고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구성원 주도의 프레임워크로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터 혁신의 주요 경과를 5가지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경영진 주도의 일터 혁신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이 저희 기업 문화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는 저와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의 등기이사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5명의 등기이사들은 지금도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모두 자영업자 마인드로 실무 업무를 처리하며 일터혁신 문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구성원이 도전, 혁신, 창작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 고유의 일하는 방식을 수정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다양한 컨설팅 제도도 적극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의 직무표준이라는 프로세스를 선물해 주신 한국표준협회 박난주 위원님이야 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힘써 주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하나노무법인의 이인영 대표 노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이세라 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혁신 2번째 경과입니다. 에피소드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에피인이라고 부르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노사협의회인 에피투게더를 자발적 참여형 노사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이고 또 밀도 있는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공동기획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연의 사내 고충과 일하는 방식을 개진하고 있으며 사내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3번째 일터혁신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자발성에 나아간 재량, 자율, 책임입니다. 당사는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다기능팀 성격의 개방형 스쿼드 조직을 운영하며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을 위한 비전 체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전 직무를 동기화하고 복귀하자는 취지로 월간 Think Deay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동료 직원들로부터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전 구성원이 각자의 직무에서 창작자로서의 전문적인 커리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직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외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스쿼드 리드들에게는 스쿼드 운영 전반에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 스킬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융합 시대에 선도 역량을 갖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일터혁신의 추진 내용은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희는 일터혁신의 근본을 이해하고 실증 연구 기반의 일터혁신 프로세스를 우리 기업에 맞게 진단하여 적용하는 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일터혁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와 더원 인사노무 컨설팅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에피소드는 스타트업과 창업 생태계의 업력이 길지는 않습니다. 청년 강소기업으로 일터혁신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그래도 이루어냈는데요. 지난 3년간 200억 원대의 매출 기록을 경신하며 금년도는 매출 300억 원대의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부분에서는 중앙부처 장관 표창과 각종 공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투융자 부분에서는 대기업 증권사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였고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는 융자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화 부분에서는 일터혁신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일터혁신을 기반으로 한 품질 관리 경영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IBK 기업은행, 현대모비스, 카카오 등의 대형 광고주와 연간 8억에서 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더 나아가 전 구성원이 함께한 고객사 만족 실현을 위한 일터혁신 경영 덕분에 연간 재계약 수주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사는 스쿼드라는 프로젝트 생산성을 중심으로 투명성, 포용성, 적응력, 협업,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방형 애자일 조직 문화를 스튜디오 에피소드 제1세대 조직 문화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직무 가치를 더해 더 애자일한 2세대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수평적이고 균형감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지향하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터혁신 활동으로 전개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직무 기반의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 구성원들의 도약을 장려할 것입니다. 동시에 협업과 커뮤니티 의식을 강조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제껏 그려왔던 것처럼 스튜디오 에피소드의 애자일 발자취 그 자체로 더 나은 일터혁신의 성과를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주식회사 스튜디오 에피소드의 사례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주식회사 SDA입니다. 발표는 SDA의 이윤환 인사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DA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환입니다. 네, 2차 발표 때보다 더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좀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회사 소개부터 향후 계획까지 순으로 저희가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업력은 한 18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검사용 PCB 제조 생산을 하고 있고 마스크리스 노광 장비를 이제 저희가 설계, 개발 그리고 제품화하고 있는 반도체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국책 과제로 이제 노광 장비를 이제 더욱더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LG전자와 기타 이제 공동 기관들과 함께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 좀 어렵긴 한데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계속적인 반도체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일터 혁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일터 혁신을 좀 진행을 하면서 컨설팅을 이제 CNP 컨설팅과 함께 진행을 했고, 이제 김성진 책임연구원님께서 옆에서 항상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것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이제 고도화에 대한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평가 체계에 대한 약간 형평성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기에 그 평가 체계를 잠시 중단을 하고 다양한 루트로 이제 어떠한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직무 기반이라는 이제 평가 체계 그리고 인사 제도를 고도화를 하자라는 모습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통합 진단 만족도에 따라서 이제 4분면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해당 내용으로 이제 중기, 단기 그리고 우선 개선 필요한 영역으로 이렇게 총 3단계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옆에 보이시는 이제 주요 추진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먼저 컨설팅 1차 년도에는 직무조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직무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전사 이제 직원들이 다 함께 동참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튼업 방식으로 해서 각자 직원들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 직무를 부서별로 표준화를 시키고, 표준화된 직무를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직무 표준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되어 있는 직무를 가지고 저희가 임금 체계 그리고 교육 체계, 인력 운영 체계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사협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직무조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는 571개의 직무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업무를 조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제 고생들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 한 가지 업무가 아니라 2-3가지 업무를 또 같이 병행하는 이제 직군들도 있고요. 본인의 고유 업무를 이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직무 단위의 평가 체계 그리고 인력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었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 직군별 팀별로 이제 각각의 직무를 단위 업무와 실행 업무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출 방법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용노동부 직무 레벨 요소 기준과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점수화를 해서 이제 직무 등급을 매기고 도출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이제 직무를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을 한 것은 이제 임금 체계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임금 체계에 대한 페이 밴드가 회사 내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직무 기준의 임금 체계를 어떻게 그러면은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고, 해당 내용을 도출했던 결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던 페이 밴드보다 직무를 기준으로 한 페이 밴드가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도출이 되었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단기간의 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무조사로 이제 나온 이제 단위 업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핵심 업무를 이제 271개 이제 직무를 다시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217개의 직무는 교육 과정의 프로세서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도출을 한 이제 핵심 직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핵심 직무는 나중에 나오는 저희가 평가 체계에서도 같이 활용이 되는 중요한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체계와 평가 체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기본 바탕을 가지고 계속적인 일터 혁신을 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업무량에 관련된 직무를 이제 좀 조사를 하였고요.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직무가 업무량이 상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였고, 해당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포지셔닝을 가진 이제 직무 그리고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를 이제 그럼 채용을 통해 가지고
업무의 과부하가 되는 업무를 이제 조금 분산시키는 이제 역할을 좀 주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 이제 업체의 특성상 외부에서 공급되는 이제 경력직 직원들이 좀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그 산업군이어가지고 내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신규 직원을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좀 바꿔서 진행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입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하고 경력 직원은 말씀드렸던 핵심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육 훈련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직무 역량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평가 체계로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KPI 설정을 통한 이제 직무 이제 그 평가 방식을 이제 버리고 바스 방식의 역량 개발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개인의 실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세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 도구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스 방식의 저희가 평가 툴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역량을 어떻게 성장하면서 평가를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다음 화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한 것은 사다리 제도였습니다. 직원들이 입사 때부터 이제 승진을 하면서 그리고 역량이 강화가 되면서 다음 단계의 직무가 어떤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해당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서 해당 역할을 부여받고 그리고 승진과 임금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상 체계를 주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해당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직원들과의 이제 소통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직원 대부분이 내가 다음에 어떠한 직무를 해야 되고 어떠한 성장의 모습을 그려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저희 쪽에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를 어떻게 단계별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소통을 진행을 했고요. 이 소통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을 그러면은 직원 개개인보다 전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공통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평가 제도의 평가표, 자력표를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직원들이 회사의 고충 처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였고요. 저희가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고충 처리 창구의 활성화 그리고 경영 정보의 전달, 안건 방안의 제시 부분의 세 가지가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근로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익명 게시판 그리고 저희 회사 내에서 이제 자격증, 코칭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어떻게 처리하고 수집하고 대응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으로 모색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좀 구분을 했는데 평가 체계 개선, 작업 조직, 작업 환경, 노사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세 카테고리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 인사제도 근로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 배분 효율성 증대 그리고 안건 취합 효과 증대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2년간 진행했던 내용과 이제 직원들과의 소통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근로자 대표 분께 또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제 저희가 쭉 진행을 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좀 2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낸 성과였는데 앞으로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함께 이끌어 나가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근로자 대표님께서 좀 많이 좀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근속은 2년밖에 안 내지만 신입 사원의 생각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또 성장을 해 가야 되는 모습들을 저희 미래의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 또한 우리 회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막막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대내외 활동과 이제 회사 못지않게 직원들과의 이제 소통, 화합을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내후년 되면 20년이 돼 가는데 20년 이후에도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노사가 같이 발전하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27년까지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카테고리로 쭉 꾸준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SDA의 다음 그 미래 일터 혁신도 기대하고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터 혁신 우수 컨설턴트의 사례 발표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2024년 일터 혁신 컨설턴트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무려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CMP 컨설팅 신동주 수석 컨설턴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바람과 동기부여를 주는 컨설턴트 CMP 컨설팅 신동주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왔네요. 이런 자리 간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용노동부 그리고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저를 응원하러 오신 저희 CMP 직원분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 김은경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걱정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근데 좀 앞에 분들이 좀 빨리 진행을 해주셔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화학 그 기준으로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중대형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노사관계가 그 이슈가 끊이지 않는 지역, 바로 여수 지역의 프로젝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5개의 기업 중 대표 기업인 유한회사 SM의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본 프로젝트는 LG화학 협력사 중에 5개 기업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하고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한 그러한 사례고요. LG화학에서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체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과제로는 안전일터 구축, 그리고 작업장 혁신 기반 확보,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목표를 두고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SM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은 LG화학 여수 용성공장 내에서 포장, 물류 출하 작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250명 정도의 조직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입니다. 해당 시기에 SM의 주요 이슈를 몇 가지만 제시를 드리면, 첫 번째로 고객과의 관계에서 혁신 활동이 매우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조직 문화가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정적인 문화가 강해서 매번 진행하는 혁신 활동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그러한 사례를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정책적, 법적, 사회적인 안전 이슈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사의 강력한 안전 지침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특성상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 기업이면서 노노 간의 갈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기에 화물연대 총 파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좀 어수선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들이 SM으로 하여금 이번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좀 더 간절하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전 일터에 대한 현황 진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화학 여수 그 현장 자체가 고위험 지역군에 속해 있고요. 거기 가만히 서 있고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위험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정을 보니까 고위험군으로 지게차 위험과 화학물질 노출 위험, 그리고 기계류 협착 위험 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안전관리자랑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와 좀 반대적인 내용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고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도출이 된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전 연도 산재 사고 현황을 보니 2건이 발생이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조직과 노사 관계 현황 진단 내용입니다. 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들여다보니 구성원 특성상 장기 근로자가 좀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동적 조직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혁신 활동이나 회사가 제시하는 지침에 참여가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사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창구가 부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노사 관계는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복수노조 기업으로 기업 노조 간 구성원의 70%, 민주노총이 20%, 노노 간의 갈등이 좀 존재하고 있었고 노사 간의 갈등 요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기가 인단역 기간이어서 좀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력 프로그램이 없었고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도 특별히 없었다. 그렇게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M의 현황 진단 결과 현장에 심층 진단이 필요한 안전 개선 사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참여도 제고를 위한 조직 문화 구축, 그리고 내부 갈등 예방이 필요하고 노사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슈 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적의 방법론을 설정하고 KPI를 제시해서 본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제도 설계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일터 부분인데요. 먼저 저희는 해당 기업이 안전일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을 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 요소 진단 모델로 본 기업에 진단을 하였고 기초진단과 심층진단으로 구분해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 수준을 파악해 보니 해당 기업은 2에서 3단계의 주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7개의 영역 중에 근로자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M의 내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개선 사항이 도출이 되었고요. 기초진단 이슈와 심층진단 이슈 그리고 이행점검 사항 등으로 구분해서 즉시 개선해야 될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개선해야 될 것들을 각각 나눠서 제시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SM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안전문화에 대한 고도화 쪽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현황 진단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주변 기업들 중에 안전 프로그램, 좀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학습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직 구성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도출된 결과물이 4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관리 평가체계 운영 프로그램, 두 번째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모바일 안전 신문고 프로그램 이렇게 4개를 제안을 했고 현재까지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조직에 대한 설계 내용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2가지 형태로 좀 나눠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직무기술서에 안전,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HR에 대한 관리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게끔 직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렇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 노사 간의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추진했을 때 가장 적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제한제도를 선택을 하였고 제한제도를 해당 기업에 적합하게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이 제한제도가 설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될 수 있게끔 활성화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운영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하여서 소소한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사 파트너십 체계 제도 설계 내용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업이 노사 관계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그리고 진단 결과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부족한 자원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었을 때 그 관계가 좋아질지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SM의 노사협력 수준 진단 결과
갈등 관계가 존재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협력 차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변 기업 중에 노사 협력 프로그램, 즉 협력 차원을 긍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벤치마킹해서 근로자들과 같이 설명회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SM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3개를 선정을 해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참여적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그리고 노사와 공동 선언 프로그램, 이 2가지를 해당 기업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 요인들을 좀 겪었습니다. 저희도 그 컨소시엄 컨설팅은 좀 오랫동안 해보지 않아가지고 좀 당황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노동조합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특성이 현장 중심형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들과의 그 인터뷰, 그들과의 실제 조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떠한 안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도출이 돼야 되는데 사업 초기에 잘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는데 약속을 펑크내든지 뭐 지연을 시키든지, 그래서 원인이 무엇일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조금 투입 일수, 좀 보통 저희는 맨데이라고 하는데 그 맨데이가 좀 많이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원인을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본 컨설팅 진행이 별로 좀 못마땅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관련 노동조합에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부분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며 이 결과물들이 결과적으로는 SM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했고, 추가적으로 그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그 원청사의 노동조합, LG화학의 노동조합도 찾아가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설득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여수 노사민정 협의회에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과정의 투명성, 정부의 공개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고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효과적으로 수행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으로 줄여달라네요. 제도 운영 방안입니다. 안전 보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즉시 개선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뭐 즉시 현장에서 개선하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단계별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로드맵을 제시하였고요. 해당 과정에서 도출된 그 프로그램들을 각각 담당자를 확정하고 아레나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에 실행 계획을 제시해서 실행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시를 하였고요. 작업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제한 제도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리고 규정을 정비하고 양식을 정비해서 목표까지도 수립을 해서 담당자와 같이 이 영역이 실제 운영될 수 있게끔 과정을 같이 했었던 그런 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에서는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고 각 연 단계별로 어떠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될지를 제시를 했고, 마찬가지로 협력 프로그램에 담당자를 설정하고 각각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실행 계획을 향후에 이행 점검 기간 동안 계속 하나하나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정착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컨설팅 과정 내 노사 협력 활동 내용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 매번 과정마다 조합에 설명회를 했고 그들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쳤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와가지고 노사 공동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캠페인 프로그램들이 실제 운영된 바 있습니다. 추진 성과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일터 구축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객 관계도 향상이라는 겁니다. 고객 관계도가 향상됨과 동시에 화학 산업이 현재까지도 매우 경영이 악화된 상황을 지금 계속 겪고 있거든요. LG화학뿐만 아니라 그 주변 기업들이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매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매우 큰 성과라고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성과로는 안전보건 이슈 개선을 11건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작업조직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제한제도가 도입됐고 활성화돼서 그 결과
현장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혁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에서는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3건을 제안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임단협 기간을 10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창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그 핵심 성과물들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의 지적 건수가 그 기업은 비즈니스 특성상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이 71.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인단협 평균 소요 기간이 단축돼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성과에 힘입어 저희 CNP 컨설팅도 LG화학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그 프로젝트는 6개월 동안 지원 활동을 했어요. 이행 지원 활동.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그 운영 방안에 맞춰서 하나하나 저희가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관련된 설명회 공유회, 그리고 안전관리자 교육, 노동조합 교육,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SM의 다양한 형태의 성과가 창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SM도 LG화학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재무 성과가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청사의 변화를 저희는 또 성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컨설턴트 입장에서 LG화학에 몇 가지 제언을 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4가지를 제언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LG화학에서 이행을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AI가 VR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협력사들의 지금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너희 정도 수준이면 그게 현재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협력사들의 그 노동조합과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운동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현재 계속 캠페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저희가 제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시발점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시간이 좀 촉박할까봐 좀 말이 좀 빠르기도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회사 스튜디오 에피소드, 주식회사 SDA, CNP 컨설팅의 신동주 수석 컨설턴트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터 혁신을 꿈꾸는 많은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부 순서는 마치고요. 잠시 장내 정돈을 위해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일터 혁신 20년의 성과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또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